하도 많이 찍어서 이제는 그 영화가 다 그 영화 같습니다. 재미없어진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 리뷰입니다. 어느 날 사고 한 번 치고 체육교사로 전임을 오게 된 기철. 그러나 그는 새 학교에 오면서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학교의 한 소녀는 실종됐고 동료 교사들과 마을 주민들은 그 사건을 쉬쉬하고 있는데요. 실종된 학생의 친구 유진만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동료의식을 느낀 기철도 함께 사건을 조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작은 동네에서 벌어지는 수사물. 그러나 결국 마동석 치트키로 한 방에 끝내버리는 허무한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공지해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제2회 대한민국 망장영화제의 후원이 시작됐습니다. 크라우드 티켓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메인에 빛 좋은 개살구 영화상 펀딩이 보이실 건데요. 그곳에서 티켓을 구매하시거나 망장영화제 기념 한정판 굿즈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영화제 관람이 어려우시다면 티켓을 0으로 바꾸시고 후원만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첫째 주에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망장영화제 빛 좋은 개살구 영화상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동네 사람들인데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종편 재연극 수준의 영화입니다. 아니, 오히려 종편 재연극이 더 재밌고 몰입도가 뛰어나요. 왜냐면 이 영화 동네 사람들은 전혀 긴장되지 않는 이야기와 연출로 인해서 정말 긴장감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그저 허무하게 소비해버리고 마는 영화였기 때문이죠. 일단 시나리오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형식대로 공식대로 잘 만들어진 시나리오입니다. 도입부, 인물, 그리고 사건이 터져나오는 타이밍, 시나리오의 구조 전부 다 형식대로 공식대로 아주 교과서대로 아주 잘 만든 영화라는 거죠. 하지만 형식대로 만든다고 해서 재밌는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르적 형식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모두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얘는 여기서 이 대사를 쳐야 되고, 여기서 얘는 이 사건을 증명해야 되고, 얘는 또 여기서 이 사건을 만들어야 되고, 형식대로만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영화 속에서 납득되는 인물은 주인공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마저도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형식 안에서는 이 인물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연이고 단역들이라 하더라도 이 인물들이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서로 상충돼서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해결을 한다거나, 또 거기에 주인공의 힘이 붙어서 그 탄력으로 돌파해 나간다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캐릭터는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 이 캐릭터는 재수없는 놈이니까 재수없는 놈, 이 캐릭터는 말 안 듣는 놈, 그냥 완전히 스테레오타입과 클리셰의 덩어리로 가득 찬 그런 캐릭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편 재연극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 재연극에 나오는 인물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매우 익숙해하는 스테레오타입으로 연기를 해서 사건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캐릭터들은 도구로 쓰이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들의 연기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 감독의 연출 역시 굉장히 소모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과도하게 친절한데요. 그런 연출 방식조차도 사실은 종편 재연극 수준이라는 거예요. 더 특별할 것도 또 반전으로 놀라워할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연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느냐? 이 영화는 스릴러입니다. 관객들하고 뭔가 심리 싸움을 해야죠. 이 각본에 아주 열심히 묘사된 장면들을 찍고는 있으나 캐릭터들의 감정이나 혹은 상황 자체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데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갑자기 왜 프리즈너스를 따라하는 건데요? 왜? 난 그걸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화가 나. 대단한 독창성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럼 이 영화의 주인공 마동석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 안에서 그나마 가장 균형을 잡고 있고 또 그나마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마동석 씨 특유의 진지함이나 그 특유의 개그 센스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축구팀에서 혼자 에이스 선수가 날아다니고 하면 뭐예요? 팀이 5대1로 지고 있는데 영화는 혼자서 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마동석 씨 외에 그 어떤 배우도 어떤 역할도 이 영화의 맛을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동석 씨가 어느 인터뷰에서 마동석표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장과 변화가 있는 반면에
소모도 있죠. 이 영화는 마동석표 캐릭터를 그냥 한 번 더 소모하고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매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왜 마동석은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나오면서 이미지를 소모를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영화는 마동석 씨의 회사인 팀 고릴라에서 기획한 영화입니다. 팀 고릴라에서 기획한 영화가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범죄도시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원더풀 고스트, 챔피언, 그리고 이 영화 또 곧 개봉할 성난황소 역시도 마동석 씨의 회사인 팀 고릴라에서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하고 또 마동석 씨가 어느 정도는 연출자나 배우들을 뽑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동석이 나오는 영화는 마동석이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영화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흔해요. 드웨인 존슨, 빈 디젤, 톰 크루즈들도 모두 자기가 주연하는 영화에서 자기 회사가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해서 영화를 찍죠. 하지만 그들과 마동석 씨가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은 장르와 캐릭터의 다변화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고, 마동석 씨는 캐릭터는 그대로면서 장르만 조금씩 바꿔간다는 건데, 사실 이게 또 따지고 보면 이 영화들이 다 무슨 장르예요? 범죄 영화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객 우리들은 뭐가 대체 변화했다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마동석 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보는 결국 한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계란일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 깨져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마동석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작은 규모의 소품 같은 영화들도 필요해요. 뭐 이런 작은 규모, 작은 무대 안에서 오밀조밀하게 사건이 벌어지고 해결하는 영화도 나름대로 뭐 볼만한 재미도 있고 또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시장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만 흥행에 실패한 게 벌써 지금 뭐 몇 개째죠? 안일하게 성급하게 배우의 인기에 덧대서 막 다작해서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캐릭터와 장르를 좀 다듬어 가면서 한 편 한 편 시나리오와 연출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팬들이 진짜 마동석 씨에게 원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스로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기획력과 제작,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연출자와 작가들을 키우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작을 한다고 해서 그 배우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제작자로서도 좀 더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영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같이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거대곰님께서는 제발 MCU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성난황소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이길. 범죄도시 이후로 수많은 비슷한 영화들이 비슷하게 혹평을 받아서 기대는 안 되네요. 이 영화를 보고 온 평가도 그래요. 비슷해요. 예.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터져볼래? 시러타요님께서는 마동석 이미지 소비에 이제 점점 관객들도 피로감이 느껴지는지 흥행 대실패 연속에 돈 벌 때 시나리오 들어오면 다 찍는 것 같은데 믿겁에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예. 믿고 거르는 배우라는 뜻이죠. 예. 더 이상은 이런 타이틀을 가진 배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코알라 짱구님은 근데 마동석은 잘못이 없음. 감독이 각본하고 연출을 잘못한 거지. 아니 이 영화를 마동석 회사에서 기획하고 만든 거라니까요. 제일 큰 잘못은 마동석. 터져볼래? 임수진님께서는 물 들어올 때 노저울하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만 저으면 같은 자리를 뱅뱅 돌기만 하죠. 다음엔 다른 방향, 다양한 캐릭터를 기대해 볼게요. 아, 찰진 비유. 역시 찰진 비유를 하는 건 누구다? 엉지다. JH킴님께서는 정말 최악의 영화. 김세론도 연기를 의외로 못한다는 걸 알게 해줌. 아니면 원래 못했거나?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연 김세론 씨가 연기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마법소녀 모모님께서는 예상이 되는 결말과 모든 것의 해결자 또동석. 치트키죠, 치트키. 하르 슈베거르님께서는 마동석의 각본을 보는 눈이 구린 것인가? 구린 각본을 쓰는 사람이 마동석의 이미지만 찾는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MDS. 야, 터져볼래? 김희박님께서는 진부한 소재, 뻔한 연출. 원래 어떤 특정 장르가 유행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아 이제는 버릴 때가 됐구나 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영화가 바로 그 이정표입니다. 예, 버릴 때가 된 장르. 환석킴님께서는 아 또? 이제는 마동석 씨 영화들을 대충 이렇게 합쳐놓으면 어디에서 어떤 장면으로 뭐 어떻게 나왔는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한은선님께서는 이번에도 동석사한테 상큼하게 터져볼 사람? 아마 제가 상큼하게! 독자 3대님께서는 어느 지역 어떤 직업이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마동석. 참 어차피 이럴 거면 그냥 캐릭터 하나를 딱 정해서
그 캐릭터 시리즈로 가는 게 어때요? 무슨 마동석 버전의 셜록 홈즈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일본 영화들 보면 있잖아. 뭐 갈릴레오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시리즈를 하나 만드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조덕보님께서는 마형 이제 쉬세요. 안 그래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서 액션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좀 많이 찍으시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을 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뭐 브루스 윌리스나 드웨인 존슨이나 뭐 리암 니슨 이런 분들은 뭐 젊어서 액션 영화를 찍.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똑같이 소모되는 마동석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성난항소에서 또 같은 내용으로 리뷰가 될지 아니면 야 역시 또 달라졌네 라는 판단을 하게 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 후에 유튜브 커뮤니티 팁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